합법 분야가 아니면은 보호도 넣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큰 정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노동인구 중 한 10명 중에서 6명 정도가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의 좀 유용성이랄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비정규직을 선호하지만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재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우려를 해서 근무 중에 자기한테 어떤 좀 이를테면 사대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든가 휴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성들이 보통 이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도 출산이나 양육을 앞두고 한 50%가 그만을 둔다고 해요. 근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재취직을 하려고 하면 한 62%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정규직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좀 낳고 있는데요. 그런 법의 허점이라든가 이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양극화 해소의 첫 번째 방법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근데 일자리는 역시 경제가 항상 활발하면은 좋습니다. 경제가 항상 활력이 있도록, 경기가 활력 있게 유지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가 전부 이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 활성화 또는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건 대단히 하고 있으니까 그 국민들도 이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성장은 있는데 일자리는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서비스업 쪽에 직업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밖에 고용 지원 정책, 전 국민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오늘 아침에도 덴마크 사례에 대한 언론의 소개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그 이상수 장관하고도 어제 그제 만나서 이것만은 확실하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대책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대통령으로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숫자가 갑자기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안 되는 걸 될 것처럼 자꾸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할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중에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비정규직 중에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그 통계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통계가 아직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명치 않는데 이런 점은 우리 정부가 아주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비정규직 갑자기 줄인다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한번 넣어보자. 견딜 만큼 강제해보자. 기업이 견딜 수 있는 만큼 강제하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반드시 하게 하라. 아주 특수한 그 저임금 아닌 한 연금이라든지 그밖에 실업급여, 고용보험에도 가입하게 하고 이런 그 차이를 줄이고 마지막에 이제 차이를 줄이는 것은 임금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임금의 차이가 참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것인데 어떤 것을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한 그 수준의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정하려고 보면은 같다 다르다에 대해서 엄청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판례를 축적시켜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줄여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줄이는 쪽으로 지금 비정규직 입법이 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쪽에서는 지금 비정규직에 관한 입법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기업의 문화가 기업의 경영 전략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2년 되기 전에 해고하고 해고해버리면 되죠. 해고해버리면 얼마든지 탈법할 수 있으면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는 데 따르는 기업의 부담도 있습니다. 정규직을 맨날 그렇게 회피하는 것 부담도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가지고 경쟁력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 단기적인 이익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업이 여유가 좀 있어지면은 장기 전략을 가지게 되고 정규직을 많이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정규직을 해고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 못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쓰고 싶어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고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쪽은 이제 정규직을 쉽게 채용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 이걸 강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실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차이를 많이 줄이려고 하고 파견 근로 부분을 좀 그 일부 합법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뻔하게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합법 분야가 아니면은 보호도 넣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법 부분에 넣어줘야 보호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산업 부분을 불법화해 놓고 있는데 그럼 불법이라도 보호 제도는 보호 제도로 넣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법의 외곽지대라고 해서 전혀 보호 안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논리의 모순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현실이니까 그대로 보호는 하고 불법은 불법이고 보호는 보호다. 이렇게 이제 좀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만 이 노동 부분에서도 이 비정규직 부분이 불법인 부분에는 보호를 강제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비정규직 쓰고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는데 이번 비정규직법의 가장 핵심은 처벌 규정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 말하자면 위법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벌을 넣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지나친 차별을 최소한 그 대우를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비정규직을 숫자를 줄이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소위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이런 또 다른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그 받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고용 지원 제도, 직업 훈련 제도 이 부분은 올해 아주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적어도 우리가 돈 많이 준다고 금방 무슨 조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전문가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늘어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주 확대해서 결국 전체의 국가제도 속에서 개별 직장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은 전체 직업 국가 다 전체로서 사회의 그 직업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그 질문을 동영상으로 그러셨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럼 보시고. 그 동영상으로 같이 좀 질문 봐주시죠. 네.
그럼 앞에 일부 언론 비정규직 보도를 보면 정부의 이거 효율성을 보시고요.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무원 수는 대폭 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몇 명이 공무원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건가요? 공무원도 일반 기업처럼 경쟁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생산성 높은 작은 정부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남는 재원을 양극화 해소에 쓰는 것은 어떨까요? 재정 부분에 관해서 이 큰 정부 작은 정부 시비가 있는데요. 네, 그런 질문. 이 표가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경제 중에서 정부 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비중이 얼마냐? 그게 크면 클수록 큰 정부죠. 큰 정부로 볼 수 있죠. 그건 재정 문제. 그리고 지금, 네, 전체 또 그 공무원 직장인 중에서 공무원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것 따라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큰 정부, 작은 정부 하는데 우리가 정부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교하냐면 우리나라의 보건 간호사 공직자 한 사람당 담당 국민 숫자가 499명입니다. 일본은 136명이고요. 조금 전에 복지 공무원 나왔는데 고용 안정 기관 이랬는데 고용 서비스 해주는 것인데 한국은 고용 안정 그 상담사 한 사람이 7,800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420명의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람이 420명에 대해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 서비스 차이가 일본, 미국하고의 표를 한번 보시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또 딴 거 보여주시죠. 소방관, 소방관 이거 국민의 안전에 관한 거 아닙니까? 소방관 공무원 한 사람이 국민 1,667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제 비교적 좀 낫네요. 또 다른 거 주시죠. 경찰관, 경찰관은 뭐 또 그렇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당 한국은 509명, 일본, 미국, 프랑스 이렇게 보시면 1인당 담당 국민 또 보시죠.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당 학생 수입니다. 담당 인구? 이거 인구가 아니고 학생 수겠지. 학생 수일 겁니다. 학생 수. 표시가 좀 잘못됐죠? 또 다른 표 없습니까? 중등교사. 교사 1인당 학생 수입니다. 또 다음 보시죠. 각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전부 서비스 분야에서 담당하는 국민들이 학생이 요구하는 많다. 서비스,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서비스가 안전 서비스입니다. 안전 서비스, 식품 안전까지요. 오늘 식품 안전 안 들어 있는데 식품 안전 종사하는 공무원 숫자 보면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한국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우수한 사람들이다. 요 숫자 수준 가지고 이 정도의 국가의 서비스를 해낸다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난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필요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쪽이 아주 빈약하지요. 이걸 지금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큰 정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들이 작은 정부라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기획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 많은 만큼 기획하는 정부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정책 기획해야 되고. 재정 규모 한번 보여주시죠. 정부의 지금 재정 규모 GDP 대비 재정 규모인데요. 아마 표가 안 나오는 모양인데 재정은 지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지출인데 한국이 GDP 대비 재정 규모 요건 이 보험료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지금 이 표죠. 사회복지 그 지출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GDP 전체 국가 경제 대비 그 국가 재정의 규모인데 한국 27.3, 미국 36, 일본 37, 영국 43, 독일 47, 스웨덴 58, 프랑스가 50입니다. 비좁아서 여기 안 넣었는데 스웨덴은 거의 절반. 절반을 훨씬 넘죠. 예. 이것이 결국 민간 경제에서 정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돈이라고 봐요. 그 정부를 거쳐 돌아가는 돈. 네. 이거 거쳐 돌아가면서 헛소리 하는데 규모에 있어서 큰 정부, 이게 무슨 큰 정부입니까? 절반도 안 되는 정부를 가지고 큰 정부 타령하고 있으니까 난 그 우리가 정책하는 사람이든 교육하는 사람이든 연구하는 사람이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남의 나라 책 자꾸 베껴 와가지고 외국에서 큰 정부 때문에 경제가 잘 안 되는 나라 책에는 큰 정부 나오죠. 그럼 큰 정부 줄이 작은 정부 나오니까 작아도 너무 작은 정부에서 우리도 작은 정부 하자고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돈이 돌아나가는 동안에 소위 그 아까 진위계수라는 거 있죠. 소득 양극화의 진위계수라는 것이 우리는 그 양극화 진위계수를 6.6% 교정합니다. 그것도 본시 4.2%가 국민의 정부에서 4.2% 교정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재정을 통해서 6.6%까지 교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세라든지 국가 이 지출, 재정 지출이 고려되지 않은 진위계수가 지금 0.315좀 되는데 그걸 좀 2.9 정도로 깎아 놓고 있는데 이것이 그 유럽 나라에서는 그 진위 개수를 약 평균 60% 정도 그 깎는다고 할 만큼 요거 국가 재정을 거치고 나면 진위 개수가 훨씬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 분배와 재분배는 다릅니다. 분배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재분배는 재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국가 재정을 통해서 재분배 효과가 한국은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두고 무슨 큰 정부 한다고 자꾸만 타령하는 거 이거 안 되고요.